안녕하세요. 모브 스튜디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다정입니다. 일단은 저의 소개와 저의 그런 디자인에 관련된 생각이나 뭐 가치관, 그리고 제가 했던 작업의 비하인드나 작업 과정,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작업의 내용들, 저의 생각들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막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해본다고 세팅을 했는데 좀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조금 엉성할 것 같지만 그 엉성한 맛으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막 너무 각 잡고 막 인강 느낌으로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친한 사람? 아는 언니나 친구 혹은 뭐 이모? 엄마? 든 아무튼 약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을 좀 만들고 싶어요, 사실. 막 사실 인강은 많잖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거지만. 그래서 그렇게 딱 중요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뭔가 강의처럼 한 거는 다른 이제 강의 플랫폼들에 많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조금 캐주얼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잡담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제가 오늘 좀 두서없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이렇게 밀크티와 추러스를 준비해놨어요. 근데 이게 내가 막 준비하고 이러느라 막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내가 가득 채웠는데 어쨌든 제가 집 근처 이제 마곡에 있는 되게 유명한 인기 있는 빵집인데 타르데마라고, 이 추러스인데 원래 뚱뚱한 추러스 이렇게 긴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갔더니 이렇게 한 입용으로 나왔길래 사와봤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말 못하겠는데? 음. 일단 강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는데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냐, 강의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금 이거를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빨리 하고 뒤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클래스 101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시면 이제 제 거가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완전히 구매하는 거 하나, 구독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뭔 차이가 있냐 하면은 구매하시면 제 커리큘럼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원어원의 강의는 뭐냐, 방송 타이틀이 뭔지, 실무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방송 타이틀의 중요한 건 뭔지 먼저 설명을 쫙 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뭔가 가상의 프로그램을 설정해서 그 타이틀이나 로고를 풀어가는 그 아이디에이션부터 뭐 스토리보드, 스타일 프레임, 애니메이션까지 제 작업 과정을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에펙 만지는 것도, 일러스트 만지는 것도. 그래서 뭔가 제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궁금하다. 뭔가 방송 타이틀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실무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시는 콘텐츠로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인트로에 이제 이런 시작할 때 이제 제 클래스 소개나 제 소개, 방송 타이틀이나 OAP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만들지 기획을 하고 스타일 프레임 만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뒤에는 로고 디자인을 하고 모션,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로 살아갈 건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나갈 건지, 혹은 뭐 이런 프리랜서나 뭐 사업 디자인 스튜디오로 만들려면 어떤 걸 해야 할지, 그런 일반적인 Q&A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구독은 이제 여기서 아주 일부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인트로는 똑같고 이제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인트로와 기획하기, 그리고 로고 디자인 모션, 그리고 그런 실무나
뭐 그런 Q&A 들어있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일 프레임과 애니메이션이 빠져있는 버전이 구독 버전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101은 그런 방송 타이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그리고 실무 과정, 그리고 제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하는지 보고 싶다면 클래스 101 들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노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노트폴리오는 오프라인 강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워크숍에 여기 쭈루룩 가시면 모션 그래픽 여기 들어가시면 이거 모션 그래픽 실무 올인원 워크숍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딱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오픈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5월 23일에 시작하는 거고 그 전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시작하면 8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8주 동안에 이제 신청을 못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기수를 열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보시면 이제 모션 그래픽 실무에 대한 얘기고 방송 타이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이제 기획 여기도 커리큘럼을 보시면 그런 이제 방향 설정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이제 실무 프로세스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걸 파악한 후에 기획, 스타일 프레임, 애니메이션 쭉쭉쭉 해서 하나의 영상을 완성한다. 이게 목표고요. 앞에 클래스 101과 차별점은 무엇이냐? 101은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 작업 방식이나 조금 가볍게 볼 수 있다면, 왜냐면 오프라인은 그 시간에 맨날 가야 되고, 뭐 약간 멀리 사실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온라인 강의가 사실 되게 좋은 장점이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그거를 이제 들으실 수 있는 거고, 이제 내가 그런 걸 들었는데도 막 궁금한 점이 많고, 아무리 들어도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고쳐야 될 점은 뭐지? 내 강점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단을 못 하겠다 하면 사실 이 수업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이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셔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그런 어떤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지,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지, 뭐 이런 약간 추구미 같은 거를 좀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그거랑 본인의 작업 스타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강점 이런 거를 총합해서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좋겠다. 여러분의 강점은 이런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을 살려서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강의마다 그 강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이건 오프라인 강의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커리큘럼 상에서는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는 점.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뭐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은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때그때 뭐 학원이든 학교든 뭐 회사든 그때그때 어떤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많고 되게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되게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뭔가 저의 강의를 듣고 싶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조금 다들 이렇게 대면대면하고 막 조용히 쉬는 시간에 있다가 수업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이왕 왔으면 옆자리 친구랑 대화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으면 막 물어도 보고 막 취준생이야. 옆에 친구도 취준생이면 같이 우리 카페에 가서 주말마다 작업하자.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팀을 짜서 이제 좀 친해지라고 제가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친해지신 분들도 많고 마음 맞는 분들끼리 막 놀러도 같이 많이 가시고 아니면은 이제 수업을 안 하고 뭐 수업 끝나고 나서나 혹은 이제 이 8주가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각자 모여서 스터디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피드백들을 들어보면 엄청 그런 게 좋다는 피드백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번째, 5기째고 23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시작을 했었고
여기 후기도 있는데 후기를 정말 잘 써주셔서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정말 완전 달라요, 사실. 뭐 그냥 보시는 분들께서는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온라인 듣는 게 개이득 아닌가? 뭐 더 싸거나 혹은 뭐 시간 낭비도 안 되고. 근데 완전 그 장단점이 명확하게 다르긴 해요. 3시간 강의 하거든요. 매주 3시간씩 거기를 가서 강의를 하고 막 되게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래서 그거 강의 끝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막 집에 와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그럼에도 왜 하냐? 이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요즘 뭐 취준생이나 신입분들을 만날 경험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만나서 하는 대화들도 되게 재밌고 그분들이나 뭐 요즘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작업들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회사를 가고 싶어 하는지, 혹은 제 작업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시는지, 뭐 그런 거를 좀 파악하기도 하고, 뭔가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 그 오프라인 강의를 결정하게 됐을 때 제가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렇게 누구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하거나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런 거 되게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내가 뭐라고, 나 뭐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저는 약간 조용히 있는 스타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남한테 강요하거나 뭐 일 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집단 안에서. 근데 이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제 의뢰가 왔을 때, 웬만하면 저는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다? 해보자.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작년 1기 때는 진짜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막 여기 막 진땀이 나는 거야. 막 땀이 나고 막 죽을 것 같아. 막 그 강의 날만 되면은 막 너무 긴장돼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진짜 적응을 많이 했고 수강생들 분들의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서 되게 뿌듯하고 만족하고 그런 보람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여기 노폴 공식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는 분도 이렇게 뚱뚱하게 막 올려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 수업 8주 끝나면 종이에 적어내거든요. 그럼 저는 수업 끝나고 그거 꼼꼼히 다 이렇게 읽어봐요.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래도 8주 동안 많이 좋은 걸 얻어 가셨구나. 내가 그래도 8주 동안 잘 했구나. 뭐 이런 뿌듯함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너무 좋았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도 저 또한 좀 자극을 많이 받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히나 더 불안하잖아요. 막 시대도 많이 격변하고 AI도 있고. 근데 저는 AI는 이제 어쨌든 툴이고 결국에는 그런 내가 기획 능력부터 그런 아트워크를 잘 만드는 세련되게 이렇게 정리하거나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런 기본 감각은 결국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결국엔 프롬프트도 이 컨펌을 해주는 거랑 똑같아요. 뭐 회사 실무를 할 때나 수업을 할 때나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답답하거나 퀄리티가 안 나와. 그랬을 때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뭘 고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보는 눈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보는 눈은 어떻게 기르냐 하면은 많이 작업해보고 많이 해봐야 돼. 예를 들면은 요리를 잘하고 싶은데 밀키트 혹은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밀키트 그냥 뭐 면 넣고 소스 넣고 이렇게 하면은 요리가 늘겠어? 안 늘겠지. 그냥 뭐 레시피 보고 2숟갈 넣고 3숟갈 넣고 뭐 4숟갈 넣으세요 해서 만들었어. 나 요리 잘하지? 이거 아니잖아.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내 손으로 3숟갈도 넣어보고 2숟갈도 넣어보고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되네. 저 뭐 매실도 넣어보고 설탕도 넣어보고 했던 사람이 뭔가 한 포인트 더 퀄리티 있고 좀 더 다르고 새로운 걸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이 디자인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AI가 뭐 몇 줄로 프롬프트로 뭐 있어 보이게 쫙 나와. 근데 사실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쨌든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더 감도 있고 좀 더 이제 실력 있고 그 위층으로 이렇게 점점 가야 될 거란 말이지. 어쨌든 1년 1년 쌓아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부터 잘 쌓아야 되는데 최대한 내 손으로 만들어보고 작업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네? 이것도 해보고 머리 쥐어 뜯어보고 막 10번 했는데 다 뒤집어보고
내가 해봐야 알아요. 그거는 정말 저도 제가 이제 이런 경력이 쌓이고 진짜 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 배운 게 많거든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판단력이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어떤 작업을 보고 내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지. 그 어떤 분이 이제 뭔가 헤매고 있어. 근데 왠지 이런 포인트에서 헤매고 있을 것 같다 하면 이럴 때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세요. 뭐 기본기로 공부해보세요. 색감을 좀 더 시도를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AI도 똑같잖아요. AI도 피드백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고연차들이 유리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막 AI가 뽑았는데 뭔가 엉성해. 혹은 뭔가 조금 이상해. 그럼 이제 그런 경험이나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어딜 고쳐봐. 이걸 바꿔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신입이나 경험이 많이 없거나 아직 어리신 분들은 아직 그런 눈이 덜 쌓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렇게 못하는 거지. 뭘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근데 그거는 이제 AI든 내 작업이든 똑같은 거죠. 내가 스스로 작업할 때도 결국에는 내 퀄리티가 안 올라가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건데 그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거야. 그 수업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막 뭐를 못해서 못 해오는 게 아니야. 뭘 할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피드백을 드려. 그리고 피드백 드린 대로 그대로 해오면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업 때 그 보는 눈을 기르는 걸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보는 눈 기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직접 작업하는 거랑 제가 피드백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중간 차수부터는 모두가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발표를 하면서 각자가 이제 다른 사람의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줘요. 익명으로. 그러니까 좀 부담이 덜 되시도록 익명으로 하는데, 이런 점은 좋네요. 이런 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거 좀 아쉬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내가 보는 눈을 기르고 이제 다른 사람의 답변도 같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이거를 봤네? 혹은 이런 얘기를 하네? 혹은 나랑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네? 혹은 나만 다른 얘기를 하네? 이러면서 되게 배우는 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 그래서 좀 내가 답답하다. 좀 늘고 싶다. 근데 내 의지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오세요. 노트폴리오 수업으로 8주 동안 진짜 늘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폴리오 강의를 하고 있고, 노트폴리오 강의는 사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사실 요즘에 모든 강의가 AI 분야에 쏠려 있어요. 다들 이제 AI 강의를 많이 들으시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강의들을 많이 안 들으신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비용이 나가다 보니까 다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럼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막 회사에서 혹은 뭐 포트폴리오 AI 관련 뭐 넣어야 돼. 혹은 막 AI 뭐 나온다 막 이렇게 막 너무 두려워, 무서워.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기본기나 포폴도 고쳐야겠지만 일단 AI를 배우자 하면서 나 같아도 AI를 들을 것 같아. AI는 사실 툴적인 거잖아요. 뭐 어디 들어가서 뭐 눌러서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쓴다.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냥 당장 눈앞에 해결책을 살짝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엔 내가 그 정도의 감도나 보는 눈이나 그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지 뭘 내가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되게 유명한 작가의 스타일의 프롬포트를 다 받았어. 그들을 뽑아서 뭐 할 거야? 그거 그 사람 거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기를 배우는 걸 오히려 지금 시대에도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물론 뭐 아예 AI 기술을 아예 안 배우고 도태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전에 기본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강의를 6기를 할 거냐 모르겠어요. 이게 모집이 잘 돼야 되는데 6기는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고. 제 이 노트폴리오 수업에 재수강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 강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그 케미로 일어나는 수업이거든요.
기본적인 이론 수업도 하지만 사실 저는 그 이론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 혹은 책이나 다른 강의 보면 다 있어. 그 의미가 있을까? 뭐 눌러서 뭐 하면 움직입니다. 이거 솔직히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거를 내가 알려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그거를 독학하기 힘든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뭔가 배울 수 있는 점을 가져가 드리게 하고 싶어서 발표를 시키고 남한테 내 기획을, 내 디자인을 전달하는 걸 연습하게 만들어 드리고 그런 걸 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결국에 실무에서는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걸 되게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글이든 말이든 다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제 이쁘게 있어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이걸 할 건데 그거를 이제 설득력 있게 조리 있게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콜로소는 완전 기초. 완전 나 에펙 아예 모르고 처음이다,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문자를 위한 2D 캐릭터 애니메이션 첫걸음. 그래서 이제 거의 완전 초보고 캐릭터 이런 제작하는 것부터 이제 뭐 기본적인 이런 로테이션 리깅, 패스로 움직이는 그런 손다리 모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팔 다리 리깅하고 움직이는 거, 듀익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발전하면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왕초보, 그리고 캐릭터 쪽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면 콜로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강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더 요약을 하자면 클래스 101은 방송 타이틀 실무에 대한 습득, 그리고 제 작업 과정 그런 걸 볼 수 있고, 노트폴리오는 내 포폴 진단, 보는 눈 기르기, 1대1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도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8주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콜로소는 이제 왕초보 완전 에펙 처음 킨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 이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강의파리를 하느냐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강의파리, 성공파리 이런 건 전 사실 원하진 않아요. 제가 하고 싶진 않고, 이것만 들으면 뭐 취업할 수 있다, 이것만 들으면 끝난다, 막 이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 강의가 잘 많이 안 팔리긴 하는데, 그래서 제 말을 듣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런 온라인 강의로 진짜로 탑 찍으신 분들은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버셨을 거야. 근데 저는 사실 강의로는 엄청난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어요. 강의를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공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온라인 강의도 한 번 찍고 끝이다, 계속 돈 들어온다와 개이득 하실 수 있겠지만 한 3개월에서 5개월은 진짜 엄청 매진해야 되고, 다른 실무를 못 할 수도 있고 혹은 병행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쪼개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쉽지만 강의하다 보면 이런 잡다한 말이나 실수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여러 번 VOD로 들을 내용이다 보니까, 강의다 보니까. 그래서 발음 이상하거나 약간 이런 좀 지저분한 말을 하면 계속 잘라내고, 뭔가 더듬으면 또 다시 찍고, 그런 식으로 되게 여러 번 찍어야 되고, 그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편집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왜냐면 한 9시간, 10시간짜리 영상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왜 했냐 하면, 물론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비전공자도 이 강의 들으면 월천 벌 수 있다, 막 이런 후킹 메시지나 뭐 AI나 이런 좀 팔리는 내용 혹은 팔리는 마케팅의 문구를 막 썼겠죠. 물론 저도 원치 않게 그런 문구가 지금도 있을 거지만, 마케팅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물론 돈을 많이 벌면 좋죠. 많이 사주세요. 하지만
뭐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담고 싶은 내용을 담았다. 그래서 막 그게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나에게 돌아온 건 아니라서 그런 거보다는 그럼에도 왜 하냐. 어쨌든 프리랜서든 이렇게 스튜디오를 운영하든 불안정하단 말이죠. 일정이나 미래가. 일이 물론 뭐 월마다 계약을 하고 일정적으로 계속 주는 일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뭔가 좀 반복적인 일? 그런 거는 웬만하면 지양하려고 하거든요. 최대한 좀 포펄이 되거나 좀 성장할 수 있거나 좀 남길 수 있는, 좀 쌓아갈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잘 안 받게 돼서 그때그때 이제 막 파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당장 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고, 다다음 달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도 5월인데 이제 6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 불안정한 그런 파도 속에서 서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이제 수익의 다각화나 다양한 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좀 안정화를 위해서. 특히 스튜디오를 하면 직원도 있고 사무실 관리비도 나가고 그런 지속적인 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직원을 뽑고 사무실을 연 것도 조금 혼자 안주하기보다는 좀 계속 성장하고 규모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서 키웠고, 그러면 이제 내가 뭐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이런 인터뷰나 이런 유튜브도 사실 혼자였으면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막 뭐라도 해야 되는 거지. 살아남으려면.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원동력? 원동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디라도 내가 계속 노출을 시키고 나를 보여줘야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일을 의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성장하고 이렇게 돼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제 이게 작업물만 봤을 때도 이제 좋아서 의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작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신뢰감이 있는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외주 시장이 인맥의 그 비중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는 사람끼리 일 주는 게 되게 크고, 왜냐면은 이 일을 시켰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유명한데 맨날 했던 업체 혹은 아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인맥 관리도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일하던 곳에서 많이 주시고 혹은 이제 누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제가 노출을 많이 하면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알릴 수 있고 아예 모르시던 분들도 저랑 뭔가 친근감이 생긴다거나 저에 대한 신뢰감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노출을 통해서 되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고 되게 새로운 기회를 얻는 걸 보면서 사실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거의 2년 전부터 카메라 들고 막 설쳤단 말이에요. 막 나 브이로그 찍을 거야, 유튜브 할 거야 했는데 맨날 찍어놓고 제대로 안 했어. 작년에도 한다고 이제 브이로그를 편집해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을 들어서 좀 고쳐야 되긴 했는데 그 후로 또 안 하긴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완전 각 잡고 찍게 된 그 동기는 원래도 계속 하려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제 말만 하고 막 해. 아, 나 유튜브 할 거야. 아, 나 뭐 찍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제 안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클래스 101 강의를 작년 말에 오픈을 했고, 이제 클래스 101 마케터 분이 이제 제 강의를 보시고, 되게 인상 깊어 하셔서 인터뷰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사실 그렇게 촬영하고 내가 말하는 걸 뭐 올라가는 거 사실 너무 막 오글거리고 너무 무섭고 그러거든요. 사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도 사실 무서워. 막,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내가 뭘 말했는데 막 캡처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 한마디만 떼가서 막 악플을 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집단적인 모임이나 개인 인스타에서도 제 의견을 잘 안 올리긴 해요. 왜냐면 난 강요할 생각이 없고 다양한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내 말로 인해 누가 상처받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발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그냥 혼자 하거든요. 누군가를 막 섭외하거나 같이 하거나 막 너도 해야 돼, 너도 사야 돼 이런 걸 저는 안 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인스타에서도 제가 막 어떤 생각을 올리다가도 너무 부끄러워서 막 지워, 막 삭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 지금 엄청나게 큰 용기를 내는 거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노출시키면 이런 나의 생각들이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정답은 아니야.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어 하고 더 계속 보고 싶다.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그렇게 사람을 모으거나 해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오는 그런 좀 기대도 있어요. 그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그것도 전 좋아요. 막 10만 유튜버, 100만 유튜버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인플루언서나 셀럽이 되고 싶진 않은데 뭐 구독자가 많으면 공동구매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돈 벌면 좋지. 그리고 이제 시대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 시대, 뭐 요즘 이제 경제가 안 좋고 뭐 그런 시대에서 나를 PR하고 나라는 디자이너를 알려서 좀 더 이제 일의 기회를 더 넓혀가고 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혼자도 아니고 직원도 있고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제가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한 지 5년 넘었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도전? 뭔가를 새로 이렇게 계속 부시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원 인터뷰 촬영 영상을 오케이를 하고 열심히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 깔끔하고 막 되게 커리어 우먼? 약간 멋있는 대표님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 옷도 이제 그때 입으려고 산 옷이에요. 뭔가 좀 세련되면서 뭔가 깔끔한 느낌? 캐주얼 옷 입고 좀 힙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가도 좀 깔끔하고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다가 하면서 이제 헤매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엄청 로봇처럼 나왔어.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걸 보면서 막 오글거려 미치겠는데 내 스스로 편집하고 했으면 나 업로드 못했을 것 같거든요. 연기가 안 나서. 근데 이제 내가 편집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 원원 측에서 이제 열심히 편집을 해주시고 되게 이쁘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올라갔어. 이제 난 이미 내 수치심을 테스트를 했다. 난 이미 나의 그 흑역사가 하나 오픈이 됐다.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올라가고 나서 난 진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도 회사에 다니면서 작업을 계속 비메오나 인스타로 계속 꾸준히 올려가지고 노출을 시켰거든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아직 회사에 다닐 때 콜로소 강의에 대한 제안이 왔었고 그거를 이제 겸사겸사 원래 언젠가는 나와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내 브랜드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나가서 사실 불안함은 누구나 있어요. 나가가지고 일 없으면 어떡하지? 나 굶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 불안은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전 나와서도 계속 불안하긴 했어. 근데 이제 주변에 좋은 선배님들이 응원을 해주시기도 했고 그래 뭐 해보고 안 되면은 다시 뭐 취준하지 뭐 이런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나가서 일 없으면 그냥 인강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 나온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 약간 도화선 시발점은 인스타가 컸어요. 인스타에 작업을 올리고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그런 의뢰가 왔다?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인스타를 이제 작업을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거의 14,000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려면 이제 더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더 뭔가 정보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에서 다양한 제 뭐 디자인적인 거든 뭐 브랜드, 인생 뭐 이런 디자이너의 가치관이나 이런 다양한 얘기 하고 싶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다 모아놨다가 하고 싶어요. Q&A 이런 것도 하고 싶고, 네, 다양한 거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진행하는 거나 진행했던 작업들의 비하인드나 궁금하셨던 점들도 많이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두서없이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한 것 같아서 약간 망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올려. 일단 이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사장된 영상이 너무 많거든요. 나 이제 모르겠어. 그냥 올릴 거야. 그냥 해. 그러면서 그냥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좋게 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려고요. 계속 너무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어. 문제점이죠. 요즘 시대일수록 더 그냥 해야 돼. 그냥 올리고 그냥 해. 그리고 그냥 뱉어. 그냥 말 뱉어. 막 물론 이제 막 이상한 말은 뱉으면 안 되고. 저도 뭐 무섭긴 해요. 사실 아직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막 안 내보내고 싶긴 한데요. 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힘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좀 마음이나 그런 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